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꺼져가던 의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올랐다. 차가운 물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통을 조여오던 그 끔찍한 순간. 그 직전에 등 뒤에서 나를 강하게 떠밀던 보이지 않던 손길의 감각. 분명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이 차가운 심연 속으로 그대로 밀어 넣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물거품이 터져나갔다. 이대로 죽는구나. 소설 속 엑스트라처럼 허무하게. 그때였다.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그가 뛰어들었다. 필사적으로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그의 얼굴. 나를 붙잡은 그의 손길은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누구지? 나를 민 그 사람? 그리고 나를 구한 사람. 이 두 존재가 내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분명 내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선책이 차가운 물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지던 그 순간, 경성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을 얼리는 듯한 물의 냉기가 온몸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그를 잠식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흐릿한 시야 속에서 축 늘어진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미친 듯이 팔을 저었다. 물 밖으로 끌어낸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동도 없는 모습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일어나, 선책. 제발. 그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듯 그녀가 기적처럼 기침과 함께 물을 뱉어냈다. 그제야 멈췄던 그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차갑게 젖은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지켜내리라. 핏빛 맹세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결국 나는 그 아이와 다시 마주했다. 도화선. 그녀는 천사 같은 얼굴로 내 손을 잡으며 걱정했다. 아씨,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니.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속에서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내려 그녀의 간녀린 손목으로 향했다. 그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날카롭게 긁힌 상처 자국. 물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내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핥히었던 바로 그 상처였다. 순간 도화선의 눈빛이 뱀처럼 서늘하게 흔들렸다.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차갑게 읊조렸다. 더 이상은 나도 못 봐줘. 이젠 알아. 너라는 걸,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내가 직접 끊어낼 차례였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이 세계는 내가 알던 소설이 아니었다. 이야기의 근간이 정해진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범인의 존재, 그리고 원작에 없던 인물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내가 알던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어쩌면 현실의 작가가 수정된 회차를 올렸을 때부터 내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독자들이 내용 변화에 놀라던 그때, 그것은 곧 내의 생존의 이야기가 예측 불가능한 서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정해진 결말은 없다. 해피엔딩을 향한 안전장치 따위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 경성군은 변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그의 다정함 속에는 날카롭고 시퍼런 집착이 숨어 있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좇는 그의 시선이 때로는 숨 막히게 다가왔다. 그는 그날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 물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나를 끌어안았던 그 끔찍한 감각.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밤늦게 귀가한 나를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맞았다. 그의 불안은 아버지를 자극했다. 관연한 처자가 또 외박이라니. 아버지의 근심 어린 목소리, 경성군의 떨리는 손과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나를 동시에 옥죄어왔다.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극심한 불안이 만들어낸 광기.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줄타기 끝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까? 아버지의 불호령이 온 집안을 울렸다. 나의 잦은 외박은 경성군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마 사실대로 고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시선과 깊은 한숨 속에서 나는 문득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 나는 결심한 듯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루빨리 혼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뱉고도 놀랐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나를 지킬 유일한 방패. 그것은 바로 혼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었다.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성형은 이규가 곧 돌아온다네. 정수겸의 말에 경성군의 표정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다. 이규.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임금의 또 다른 조카이자 경성군과는 사촌지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깊고 어두운 골이 패어 있었다. 과거의 악연. 경성군이 애써 묻어두려 했던 그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요하던 물에 커다란 돌이 던져진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귀환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그리고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바로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불길하고도 선명한 예감을.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홀로 나루터를 찾았다. 강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사내와 어깨를 스쳤다.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돌아본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또 깊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일까?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이상한 낌새의 자리를 피하려던 찰나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오랜만이네. 선책. 나지막이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 남자 위험하다.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렸다. 나를 정녕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조소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내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어릴 적 혼인까지 약조해 놓고는 날 못 알아보는 것이냐? 혼인 약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아는 이야기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경한 대사였다. 그는 나를 차선책으로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영의정의 막내딸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빙의한 이 몸의 주인이 남긴 과거의 굴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혼인이라는 이름의 끈질긴 덫과 소설로선 본 적 없는 이름인데 성형은 이규.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며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가 밤새워 읽었던 소설 속에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건 완전한 변수다. 이야기가 내가 알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폭주하고 있었다. 마치 작가가 마음대로 설정을 바꿔버린 것처럼. 이제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혔다. 정해진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됐던 편안한 여정은 완전히 끝났다. 예측 불가능한 운명 속에서 나는 이제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 작가가 버린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형은 이규의 시선은 집요했다. 그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내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 숨통을 끊어놓는 그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통해 경성군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악연. 어린 나이에 유배지로 내몰렸던 그에게 나는 복수를 위한 가장 좋은 패였다. 과거의 혼인 약조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 그의 미소 속에서 나는 똑똑히 읽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지독한 복수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원치 않게 선택되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형은 이규가 돌아와 영의정의 딸에게 과거의 약조를 운운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 그 소문은 경성군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다. 나를 찾아온 그의 얼굴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자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내게 고하지 않은 다른 약조라도 있는 것이냐? 그의 눈동자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검은 질투의 불길. 이규의 등장은 우리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평온을 산산조각냈다. 경성군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 불안은 나를 향한 집착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규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지독한 운명을 믿지 못했다.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나를 죽이려는 도화선, 과거의 약조를 들먹이는 이규, 그리고 질투에 휩싸인 경성군까지.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경성군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까? 선책의 사랑 고백으로 이번은 전에 없이 행복해했다. 그의 행복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피하고 싶었다. 그의 깊은 눈을 마주할 자신이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귀신같이 나를 찾아냈다. 나의 도피를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진지했다.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리고 처절한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나를 거칠게 이끌어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다. 등에 와 닿는 냉기와 정면에서 나를 압도하는 그의 뜨거운 시선과 숨결. 그 사이에서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처절하도록 절박했다. 이규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날 물속에서 건져 올린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불안에 잠식당하기 전에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고백에 대한 맹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고백에 대한 맹세라니. 그의 말은 세상 어떤 청혼보다도 더 무겁고 절실하게 심장에 와서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었다. 경랑처럼 휘몰아치는 운명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닻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약속이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를 향한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사랑, 불안, 집착, 그리고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나는 대답해야만 했다. 여기서 그의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휩쓸려 영영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규의 과거 약조도, 도화선의 음모도 모든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테니까. 나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지라도 지금은 그의 손을 잡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소스. 그의 손을 잡고 맹세에 답한 순간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풋사랑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약조, 운명을 건 맹세였다. 경성군은 나를 더욱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소유욕은 더욱 강해졌다. 그의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견고해졌고 나를 지키려는 그의 행동은 때로 위험할 만큼 대담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이 맹세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성영훈 이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맹세는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혹은 우리를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었다. 경성군과 이규 사이의 악연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질겼다. 단순한 사촌 간의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 뿌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서로를 향한 증오가 얽혀 있었다. 의 편에 서서 사냥개가 되기를 택했던 경성군.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기나긴 유배지로 내몰려야 했던 이규. 두 사람의 길은 이미 오래전에 갈라졌고 서로를 향한 증오는 뼈에 사무쳐 있었다. 이규에게 차선책이라는 존재는 경성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올 최고의 복수 도구였다. 나는 이제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두 남자의 지독한 악연과 복수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다.
성형훈 이규는 영리하고 교활했다. 그는 나를 직접 찾아와 위협하는 대신 나의 아버지를 찾아가 명분을 쌓았다. 영의정의 막내딸과 성형훈 사이의 어린 시절 혼인 약조. 그는 이 잊혀진 약속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판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다. 한쪽은 현재 권력의 중심에 선 경성군. 다른 한쪽은 왕실의 피를 이은 과거의 약혼자. 우리 집안은 거대한 외나무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게 되었다. 이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던진 돌 하나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문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화선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결코 멍청하지 않았다. 경성군과 이규가 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 구도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경성군의 마음을 얻지 못할 바에야 나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게 빛났다. 어쩌면 그녀는 이규에게 먼저 접근할지도 모른다. 공동의 적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사람은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물에 밀었던 보이지 않는 손, 그 위협은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거대한 세력이 되어 나를 덮쳐오려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복도를 걷고 있었다. 누군가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향하는 길이었다. 경성군의 절박한 맹세와 이규의 서늘한 미소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이제 이야기는 내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서사 속에서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나를 구해줄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심연일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숨을 삼키며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모습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나를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다.